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약 50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그 달에 우주선을 보낼 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달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에서 나오는 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1년 동안 우주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약 10만 톤이 날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약 50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면 달 표면에 약 183피트 정도, 55.5m 정도의 두께의 우주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주선과 우주인들이 모두 다 먼지에 파묻힐 거다.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먼지에 파묻히지 않도록 우주인들에게 널쩍한 아주 신발을 신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즈가 실제 달에 도착해 보니까 달에 있는 먼지의 두께, 우주의 먼지의 두께는 겨우 2, 3인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50만 년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최근에 창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구나 달이 오래됐다 하는 이론을 Old Earth Theory, 즉 늙은 지구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젊다, 지구는 창조된 지가 얼마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New Young Earth Theory, 젊은 지구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 있다 아담을 창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의 그 생존 연수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그 후손 셋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쭉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아담이 창조된 지 한 1056년 후에 노아가 탄생했고,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대홍수는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된 지 약 1656년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시기가 기원전 4004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수학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2348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상 과학자들과 다르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창조과학협회라고 합니다. 자, 이 크리에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은 지구의 나이를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가 뭐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50만 년 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한 6,000년 정도, 많아봤자 10,000년 정도 전에 탄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과학자들은 원래 지구가 창조될 때는 지구가 지금처럼 5대양 6대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였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한 덩어리라고 해서 싱글 컨티넨트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한 대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흩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같이 완전히 이가 맞아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카나다와 유럽을 쭉 이렇게 누르면 거의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한 대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런 말 하냐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가 나중에 나눠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뜻은 나눴다, 디비전이라는 뜻이고요.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성경, 영어 성경에 성경 보면 in his time the earth, 지구가 was divided,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Young Earth Theory, 젊은 지구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조 학자들은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자, 이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합니다. 즉 궁창 하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래의 물은 바다를 말하고 궁창 위의 물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물층이 있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물층을 영어로 워터 캐노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비가 40일 동안 지구에 내리는데 그만큼 비가 내린 그 가능성은 바로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내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7장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즉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대기권 위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워터 캐노피, 즉 물층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이것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상에 쏟아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는 뜻이다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엄청난 그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 나라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큰 기쁨의 샘들, all the springs of the great deep burst for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지각변동과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용출해버렸고 전 세계적인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류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0일간이나 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지상에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층 워터 캐노피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900세 이상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물층 워터 캐노피가 인간에게 해를 주는 해로운 우주 방사선, 자외선 등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자, 2002년 10월 30일 날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미국 지질협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창조 지질학자인 스티븐 오스틴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랜드 캐년 지층이 보통 지금까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퇴적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억 마리의 나우틸로이드라는 바다 조개가 전체 지역을 휩쓴 바닷물 속에 거대한 퇴적물의 흐름에 의해서 묻혔다 하는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 퇴적의 흐름은 네바다를 지나서 서쪽으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은 너무 빨라서 레드월 석회암, 레드월이라는 것은 붉은 벽이라는 뜻이죠. 붉은 벽의 석회암에 단일 지층 안에 바다 동물들을 질식시켰고 묻어버렸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지금까지 레드윌 석회암, 미국 서부에 있는 레드윌 석회암의 퇴적에 수백만 년이 걸렸다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지층이 격변적인 홍수 과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분 내에 몇 분 만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오스틴은 그랜드 캐년 지역에서 지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대량적인 파멸과 매장 사건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지질학 저널과 국립공원 서비스에 제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랜드 캐년은 노홍수를 증명하는 가장 기념비적인 그러한 지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창조과학협회는 책을 냈습니다. 그랜드 캐년 Monument to the Catastrophe, 즉
대격변의 기념비인 그랜드 캐년이라는 제목을 내가지고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이 일어나서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지형이 생겼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얘기는 그랜드 캐년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만 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 최근에 격변적인 홍수로 인해서, 즉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아주 갑자기 빠르게 파여져 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지금은 많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지질학자들까지 이 이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비드 쿠퍼리지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랄만한 화석들이 페루에서 발견됐다. 즉 약 346마리의 고래들이 규조토 속에 갑자기 묻혀 있어서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페루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추픽추가 있는 고산지대죠. 고래들의 보존은 너무 신선했고 완전했기 때문에 고래들은 수일 또는 수주 만에 빠르게 묻혔음이 틀림없다고 논문의 저자가 2004년 지올러지 1 지질학 1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규조토에 346마리의 고래들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신선한 채로 지금까지 묻혀 있다 하는 것은, 더구나 산꼭대기 추운데 묻혀 있다 하는 것은 이 바다에 살고 있던 고래들이 어떻게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묻혀 있느냐, 대격변 노홍수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홍수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노홍수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길이, 넓이, 높이 비율이 30대 5대 3입니다. 1858년에 대형 선박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노아 방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844년에 이사암드 버넬이라는 사람이 대량 선박을 만들었는데 그 비율이, 즉 길이, 넓이, 높이가 정확하게 30대 5대 3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대형 선박이 스피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견디며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완벽한 비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스피드를 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안전하게 풍랑을 견디며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뒤집히지 않고. 2차 대전 중에 영국 해군이 엄청난 무게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송선을 건조했는데 수송선의 그 구조가 정확하게 길이, 넓이, 높이가 30대 5대 3의 비율, 노아의 방주와 똑같았습니다. 그 수송선의 이름은 SS 제레마이아 오브리안이라는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에게 이러한 황금 비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과 그 안에 동물들의 먹이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는 화물이 싣고 안전하게 홍수를 견딜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와 노아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노아 홍수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 홍수의 기록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할렐루야.